존경하는 재판장님, 예.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네. 그럼 잠깐 앉으셔서 그 일단 선서 뭐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서서 일단 말씀. 그러세요? 아니면 앉아서 말씀 주시죠. 예. 예, 앉으셔가지고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죠. 예. 현재 관련 사건의 제1심 형사재판이 종결이 돼서 다음 달 1월 21일이면 저에게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부디 양해를 간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선서를 하시고 개별적인 질문 자체는 들어보신 다음에 거부하겠다고 쭉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떤 게 더 나으실지. 그게 오히려 가장 좀 부합하긴 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권리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증언 거부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된 신문 사항 좀 여쭙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증언 거부하실지 이제 적절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 성립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윤승영 목현태 증거기록 순번 247번 6권 2469쪽 이하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이거 생략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거는 증거능 배제될 텐데. 네, 증언 그러니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간이 더 가요. 그냥 물어보시고 쭉 물어보시는 게 아니, 근데 나요. 제시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만 하는 건데요. 뭐. 네, 그 총리님 그 증인 저기 2025년 1월 21일 검찰의 조사를 받으셨는데요. 당시 증인께서 조사를 다 받으시고 조서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모두 확인한 다음 서명하신 조서가 맞으신가요? 네,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에도 증인께서 이거는 증인께서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신 진술서인데 증인께서 작성하신 진술서가 맞으신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2025년 7월 2일 증인께서 이제 특검의 조사를 받으시고 작성된 조서이신데요. 증인 혹시 조사를 다 마치시고 다 읽어보신 다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되어 있음 모두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한 조서가 맞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 검사님 번호는 좀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진술서는 윤승현 목현태 증거기록 순번 255번이었고요. 방금 제시한 거는 추가 증거기록 순번 1199번이었습니다. 예. 추가 증거기록 순번 1200번 그 한덕수에 대한 2025년 8월 19일자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4번입니다. 증인께서 2025년 8월 19일에도 조사를 받으셨는데요. 특검에서 조사를 다 마치시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모두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한 조서가 맞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우왕입니다. 추가 증거기록 순번 1201번 한덕수에 대한 2025년 8월 22일자 피의자 신문조서 제3회 4번입니다. 2025년 8월 22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조사를 다 마치시고 조사를 읽으시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되어 있음 모두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한 조서가 맞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일단 1번서부터 5번까지는 지금 피고인으로 돼 있으셔서 공범으로 돼 있으셔서 모두 기각할 예정인데 이건 나중에 의견서 받아보고 한꺼번에 결정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네, 6항부터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25년 5월 2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제4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재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2025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방조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2025년 11월 24일 그 증인의 내란 방조죄 등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셨는데요. 당시 기억나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하신 것이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8항입니다. 증인께서는 2024년 12월 3일 20시경 증인의 집에서 쉬시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곧 대통령실로 들어와 주십시오.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누가 안내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간 사실이 있으시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8-1항은 생략하고 8-2항 여쭈겠습니다. 이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등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0시 40분경 증인께서는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5층 대접견실로 가셨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5층 대접견실에서 도착한 이후의 상황에도 뭐 더 이상 증언하기 힘드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네,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9-1항부터 9-4항은 좀 압축해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 대접견실에는 김용원 통일부 장관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대접견실에서 김용호 장관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대접견실에서 증인께서 김용호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뭐 얘기를 하신 것은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0시 46분경 증인과 김용호 장관이 함께 대접견실에서 연결되어 있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사실이 있으시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10-1항은 생략하고 10-2항 바로 묻겠습니다. 그 대접견실 CCTV 화면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대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의 기억도 그러하십니까? 증언 드리지 재판에 않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거 대접견실 CCTV 화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열람 중에 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인용해서 주신문하는 거는 적법하지 않다. 그거 좀 기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예. 네, 10-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1항 여쭈겠습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들으신 것은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시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인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대통령께 하셨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이렇게 증인께서 직접 기재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재했는데 당시 증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이것도 이의 있습니다. 그 본인의 진술을 이렇게 다 낭독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기억하기 위해서 요지를 고지하는 거는 허용될 뿐이고요. 이렇게 예. 전체 낭독하는 알겠습니다. 녹취서에 일단 적법하지 그렇게 않다. 기재하고 그 말씀 네, 맞습니다. 기재해 그래서 주십시오. 예, 검사님께서 그 부분 근데 이게 약간 자꾸 반복되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반영하시죠. 하시죠. 이의를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당시 증인 외에 집무실에 있던 다른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12항입니다. 계엄법 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규정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중 누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한 것인지 아시는 게 있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중 국무총리셨던 증인을 거쳐서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하였던 사실은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3일 20시 56분경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것은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태열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 13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밀로 분류된 CCTV 동영상을 말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 적법하지 않다. 그거 좀 기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예. 13-2항은 생략하고 13-3항 묻겠습니다. 조태열 장관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14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1시 10분경 증인 조태열 장관, 김영호 장관, 박성대 장관, 이상민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서 대접견실로 이동한 것은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님 이 부분도 이의를 기재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국가 기밀로 되어 있는 그리고 아직 열람도 되지 않은 증거를 거시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 침해 누설에 해당하고 더군다나 적법한 주신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기재해 주십시오. 예,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대접견실 CCTV 화면에 의하면 증인께서는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실 당시 문건 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의 문건인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소지한 문건 중에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또는 계엄 선포 담화문 이런 문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14-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5항 보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화면에 의하면 2024년 12월 3일 21시 10분경부터 22시경 사이에 증인께서는 그 대접견실에서 이상민 장관과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당시 이상민 장관과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화면에 의하면 12월 3일 21시 10분경부터 22분경 사이 김용현 장관이 증인 등 국무위원을 향해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장면이 여러 번 확인되는데 당시 어떤 의미였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화면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21시 59분경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5층 대접견실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무렵 최상목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한 것을 본 기억은 있으십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15, 16, 17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기재 좀 해주십시오. 예, 첫 알겠습니다. 번째는 아직 증거 열람 중에 있는 증거를 인용해서 주신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는 대접견실 CCTV 내용을 말로 풀어서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한 주신문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삭제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네, 17-1항입니다. 그 증인께서 최상목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최상목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상목 장관도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었나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17-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8항 읽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반대 취지 의견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은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18-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9항 여쭙겠습니다. 김용영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예정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였고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0항입니다. 증인은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장관과 김용현 장관이 대화하는 것을 들은 사실은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0-1항 생략하겠습니다. 21항 여쭙겠습니다. 당시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반대하였다는 것인데 합쳐서 묻겠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아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예정 사실에 대하여 반대하였던 것입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2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 오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가 대접견실에 도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국무총리셨던 증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외교부 장관 조태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방부 장관 김용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농림축산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총 11명이 접견실에 모이게 되었던 것은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국무위원이 재판장님, 총 이것도 18명이었는데요.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주시고요. 첫 번째는 그 위협한 적법하지 않은 증거를 인용했다는 잘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말로 풀어서 물었기 때문에 역시 허용될 수 없는 주신문입니다. 이거 적어주십시오, 재판장님. 예, 이거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제 생각에는 아예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하실 거죠? 예, 아유 뭐 재판장님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리고 보안 업무 규정에서 비밀이 공개라 그 열람 같은 경우도 해당 비밀 취급 인가권자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사실상 열람 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은 오늘 오전에처럼 그러니까 서약서를 통하지 않으면 그 비밀을 열람조차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그 비밀을 무작정 처리하고 열람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특검 쪽에서는 본인들이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이 있다고 해서 지금 비밀 내용을 그대로 열람을 다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보안 업무 규정 대통령령을 명백하게 기본적인 법령을 위반해서 공개를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서 위법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알겠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녹취서에 그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유병욱 검사입니다. 저 계속하실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박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발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공소유지 과정이 대체 그 공소유지 과정이 그 업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면 대체 뭐가 관련성이 있는지가 일단 의문이라는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형사소송 규칙상으로도 그 이미 재판부께서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께서 그 하지 않도록 소송 지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상의 그 업무상 직접 관계에 있다는 건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네, 공소유지 비밀과 자체가 국무회의와 잠깐만. 검찰의 이 공소랑 무슨 업무상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주종을 아예 전도시키는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녹취서에 남겨놓고요. 계속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이하성 변호사님 누가 말리겠어요. 또 계속 말씀하시면 또 하셔야지. 뭐. 예, 해야죠. 일단 뭐 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예. 또 나름 법리적인 해석이나 주장을 하시는 거라서 재판부에서 생각이 있어서 다 뭐 기재해 놓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할까요? 예. 네, 총리님 계속 여쭙겠습니다. 당시 국무위원이 총 18명이었는데 18명 전원에게 소집 연락이 간 상황이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18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대접견실에서 퇴실하였는데 퇴실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당시 참석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대접견실에서 퇴실하기 직전에 김용현 장관이 증인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에게 문건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문건을 교부받으신 겁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용조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한 때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퇴실할 때까지 채 3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증인의 기억도 그러하십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일단 22-234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의를 말씀드리니까 좀 기록 좀 해주시고요. 예. 똑같은데요. 불법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법 아직 채택되지 않은 그 증거 조사도 안 된 열람도 안 된 증거를 인용했다는 점 불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CCTV를 말로 설명을 해서 결국 비밀 누설하고 있다. 그래서 허용될 수 없는 주신문이다. 삭제돼야 된다. 그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녹취서에 기재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이후 12월 3일 22시 23분경부터 22시 27분경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3항은 조금 바꿔서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부터 22시 18분경까지 대접견실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그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비 및 선포 여부에 대해서 숙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국무위원들 간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3-1항입니다. 당시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은 없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내지 비상계엄 국회 통보문이 작성되었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증인을 비롯한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 문서에 부서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4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를 마치고 12월 3일 22시 32분경 대접견실로 돌아온 사실이 있죠.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장님,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CCTV 내용에 터잡은 주신문이라서 불법하고요. 첫 번째로는 적법한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CCTV 동영상, 특히 대통령의 동선이나 현재지 위치는 이건 국가 기밀이 맞고요. 그걸 이렇게 함부로 말로 얘기하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법한 주신문이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하나만 네. 더 그 공판 조사나 녹취석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사실 그 CCTV 열람하기 전에 서약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방청하고 계신 분들을 전부 퇴정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주신문 사항에 나와 있는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선 그리고 누구와 누구가 어떤 행위를 했다. 이것이 결국에 CCTV의 내용인데 저희가 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그 CCTV를 보고 해당 정보로 인지한 사람들이 그걸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거고 그래서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방청객분들을 퇴정을 시키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기자들도 다 입정한 상태에서 동선이나 행위가 노출됐을 때 이게 만약에 기사화가 되거나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서약서를 쓰거나 오전에 퇴정을 시키시는 게 무의미해진다고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히 뭐 유도신문이고 그다음에 뭐 국가 보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누설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전에 재판장님께서 준비 절차에서 그 행하신 모든 그 절차들이 사실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일단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녹취에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남겨놓겠습니다. 예. 아까 그 국가 원수의 이동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정보활동 사항의 누설 또는 절취에 해당되고요. 여기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원수 및 그 밖의 요인의 비공개 행사의 누설 또는 유출 이 부분이 보안업무 규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무회의 규정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비밀로 분류돼서 이 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서약서를 받고 저희들이 그 열람을 하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검찰이 계속해서 특검 측에서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누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정보활동 관련 사항 이런 누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 조서에서도 삭제 조치를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또 검토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남겨놓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예. 네. 좀 흐름이 끊겨졌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마치고 대접견실로 돌아온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접견실로 돌아온 이후 참석자들에게 문건을 나눠주면서 비상계엄 이후 각 부처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시한 것이 있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4-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4-3항은 제시하지 않고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쭙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그러니까 최상목 장관이시죠. 에게 자신에게 준 문건이라면서 문건을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하신 적이 있는데 그 문건 증인께서도 조사받으시면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 비상계엄 당일 날에도 최상목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받은 그 문건을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5항입니다. 12월 3일 22시 49분경 이후에는 증인과 이상민 장관만 대접견실에 남아 있었는데 그 상황이 기억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님 이 있습니다. 25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 꼭 기재해 주십시오, 재판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 녹취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예. 25-1항입니다. 대접견실에서 이상민 장관과 증인께서 두 분만 계실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나눠준 문건을 돌려보면서 대화를 나눈 장면도 확인되는데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과 뭐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꽃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을 돌려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교환하신 것은 아니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6항입니다. 증인께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의 재판에서는 2024년 12월 6일 뭐 일부 문건은 파쇄하고 비상계엄 선포문 정도만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7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입니다. 증인께서는 대통령실에서 나와 그 정부 서울청사로 가서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지켜본 사실이 있으시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7-1항 생략하겠습니다. 27-2항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08분경부터 12월 4일 00시 32분경까지 YTN 등 언론에서는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당시 확인도 하셨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01시 03분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는데 당시 그 사항을 TV뉴스 등 언론을 통해 확인하고 계셨지요?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약 4시간이 지난 12월 4일 04시 26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셨죠?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 12월 4일 04시 27분경부터 04시 29분경까지 증인의 주재하에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 국무회의 경우 안건명이 사전에 공지되고 의원 의안 번호도 부여되었으며 관련 회의록도 작성되는 등 통상의 국무회의의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부터 약 4시간 20분이 지나서 비상계엄 해제 발표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주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반대신문상 검사님들 다 받아보시면 반대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유승수 변호사입니다.